제 지인이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하려다 사고가 생겼어요. 자칫하면 1,000만 원을 날릴 뻔했거든요. 사실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이상의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하면 다들 집주인 동의, 이웃 동의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지인은 이런 모든 동의를 다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서 몇 천만 원을 잃을 뻔했다는 거죠. 유튜브에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 관련한 영상들이 참 많죠. 사실 대부분 좀 잘된 사례들만 보여주기 마련인데요. 제 채널에서는 사실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었어요. 이번 영상에선 다른 어떤 채널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새롭게 생긴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의 위험 요소거든요. 이 위험 요소가 뭔지, 왜 새롭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제 지인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합법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아서 집주인 동의도 받고 이웃 동의도 받은 상태였어요. 이 매물이 보증금은 1억, 월세는 한 달에 100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동의도 받았고 계약도 완료했고 다 완료가 됐으니까 열심히 인테리어 준비하고 구청에 허가받기 위한 서류들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잔금 치르기 3주 전에 일이 터진 거예요. 이게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꽤 큰 돈이다 보니까 제 지인 같은 경우엔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보통 은행에서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억 중에 8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천만 원만 제 지인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이 보증금 대출을 은행이 갑자기 안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는 보증금으로 낼 돈 2천만 원밖에 준비를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천만 원을 어디에서 빨리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몇 주 만에 이렇게 구해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잔금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이 지금 누구 과실로 파기됐죠? 세입자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거든요. 계약금으로 냈던 1,000만 원을 계약이 파기돼서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그대로 줘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번 케이스는 보증금이 1억이니까 계약금이 1,000만 원이었지만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이었다면? 3억이었다면? 그러면은 계약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늘어났을 거고 잘못하면 훨씬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당장 나는 돈을 잃고 이렇게 허락해준 집주인한테도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고 중개해준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정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인 거거든요. 합법 에어비앤비 매물 겨우겨우 찾은 거 은행 대출 안 나와서 완전 나가리가 될 판인 거죠. 이때 제 지인이 받았던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게 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은행이 왜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했을까? 이 이유를 알아야지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새 은행에서 전대차 특약이 걸려있는 물건은 보증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합법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집주인한테 집을 빌린 다음에 이 집을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전대차라고 해요. 사실 이 전대차는 합법 에어비앤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요새 많이 관심 가지시는 단기 임대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보통 합법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대차에 집주인이 허락해준다라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넣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계약서 특약을 집주인의 동의서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이런 동의 내용이 계약서에 써져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카카오뱅크, K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대출을 잘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상황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빌라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보증금 대출, 전세 대출을 보증해주는 기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해줘야 돼서 돈도 쓸 일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 전세 대출 보증해주는 거를 엄청 까다롭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보는데 아 뭐? 전대? 뭐? 다시 재임대를 하겠다고? 야 그거는 뭐 위험하잖아.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험해 보이잖아. 지금 우리 상황 몰라? 우리 지금 안 그래도 돈 나갈 때 너무 많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위험한 대출에 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서는 이런 전대차 특약이 있으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온다. 보증금 대출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변화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생긴 변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 지인처럼 그냥 계약서에다가 집주인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허락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었다가 잔금일이 가까워졌는데 은행에서 대출 거부가 나면은 진짜 식은땀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법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하려면 보증금 대출 못 받는 거예요? 보증금이 1억이면 내 돈 1억 전부 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해결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가 뭐예요?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전대차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이 계약서를 다 확인을 하고 받아가는데 계약서 안에 뭐 이런 전대차라는 괜히 신경 쓰이는 문구가 들어있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뭡니까? 계약서에서 이 전대차란 내용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보통 계약서에다가 전대차 동의한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써놔가지고 이걸 집주인의 동의 받았다는 증거로 활용해서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는 건데 계약서에서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요. 그냥 별도 동의서를 만들면 돼요. 사실은 이 동의서, 계약서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카톡, 문자 이런 걸로만 주고받은 내용이어도 법적으로 계약이나 동의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카톡 같은 건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A4 용지에다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동의서 이래가지고서는 뭐 집주인은 뭐 세입자가 이 건축물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운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해놓고 집주인분 사인 받아가시면 되는 거죠. 자, 옆에다가 이런 뭐 동의서 양식도 한번 예시로 볼 수 있게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제 수강생도 빠르게 이 계약서에 있는 특약 내용은 지우고 별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약이 없으니까 다행히도 보증금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왔고 구청에서도 이 별도로 준비한 동의서를 활용해서 합법 에어비앤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숙소를 잘 운영하면서 이제 매달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것에 되게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번, 계약서 특약에 전대차 관련 내용이 있을 시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최악의 경우엔 대출이 안 나와 잔금을 못 내고 계약이 깨져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는 전대 관련 내용을 전혀 넣지 말고 전대 관련해서는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합법 에어비앤비가 되게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에요. 집주인 동의 받는 것도 힘들고 이웃 동의 받는 것도 불확실성이 항상 있고 구청에서 허가 받는 것도 내가 꼼꼼히 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대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두려워하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 돈을 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일이 터지고 사건,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기고 업무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사업은 직장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진상 손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장사가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걱정들 너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미리 잘 공부해 놓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좀 생각을 해둔다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닥쳐와도 사람이 또 어떻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위험이 닥쳐왔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부디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한계를 단정짓지 않으시길 빕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 관련해서 조금 도움될 만한 영상 또 링크 달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